좀 직전까지 갔었죠. 매운탕의 재료로 매운탕의 재료로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지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희롱 교육. 성희롱 교육을. 심각한 문제는 아마 소음 안전 문제. 싸움하고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거침없이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거침없는 돌직구로 팩트를 저격하는 팩트킬러 장보영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취재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직진 본능 표영민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찐매력의 소유자 미남 교수님, 평원대 유진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표 기자, 요즘 뭐 취재한다고 많이 바쁘죠? 뭐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도 취재 하나를 위해서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좀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예, 알면서 꼭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좀 많이 얼굴도 탄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란 특종인데 표 기자도 이번에 특종 직전까지 갔었죠? 예, 그 특종 이야기를 한번 하면 모든 기자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창원대학교 근처에 보면 창원천이 흐릅니다. 네. 그 창원천에 멸종위기 2급도 아닌 1급 이제 남방동사리가 서식을 하고 실제로 그걸 잡아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전달을 받아서 실제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제 남방동사리가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오셨다.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거 워낙 동사리님이 예, 나오셨으니까요. 워낙 귀한 거니까 스스로 막 갑자기 예, 동사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사진을 2군데 환경단체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맞죠. 한곳은 이제 네. 마찬진 환경연합이고 한쪽에 거제 통영 쪽의 환경연합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제 환경단체로부터 이제 문자가 바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남방 동사리는 아니고 동사리다. 그래서 제가 동사리 혹시 남방 동사리가 그렇게 귀하니까 동사리도 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럼 동사리는 뭐 조금 서식지가 많은 편입니까? 이러니까 매운탕의 재료로 매운탕의 재료로 아이고.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네네. 조금 이제 맞냐, 진짜 맞냐. 제가 알기로는 그 창원천이 그렇게 깨끗한 하천이 아니었거든요. 하류로 갈수록 물론 이제 상류는 깨끗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귀한 물고기가 나왔다. 또 사진 보자. 인터넷 사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진짜 똑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야 이거 대박이다, 특종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귀한 물고기가 잡힌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이제 역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돈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거나 해버리면 그런 사업들이 올스톱 돼버리고 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좀 긴장을 했었는데 결국 뭐 아니긴 했죠. 팔색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팔색조. 뭐 네. 새 네. 조그만한 샘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야생 생물 멸종위기 2급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귀한 새인데 그게 이제 환경부의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귀한 새도 2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보기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더 이제 깜짝 놀라고 기대감이 컸었겠죠. 예, 그래서 남방 동사리 지금 서식지가 국내 유일하게 거제에 있습니다. 이제 거제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경남도나 뭐 환경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참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지역 채널 기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소식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재밌는 소식 그리고 시청자들이 또 많이 궁금해할 소식을 좀 찾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문제가 있거나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지역 채널로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까지 꼭 저희가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의 흥미진진한 뒷얘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어떤 분이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출입하는 김해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화면 함께 보시죠. 김해시의 한 공무원이 자가격리 중인 시민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뉴질랜드에 있다 지난 11일 귀국한 30대 여성으로 이 김해시 공무원 50대 A씨로부터 수차례 개인적인 메시지와 영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여성의 담당 관리자였던 공무원 A씨는 담당 오빠, 늙은 오빠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사적인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여성은 불쾌했다고 밝히고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일단 내용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 언론사에 해당 사항을 제보한 이 자가격리자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분이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귀국을 한 상태고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귀국자들은 2주간 격리하시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무원이 1대1로 전담 격리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모든 김해시 공무원들이 맡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된 사람이 계속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제가 영상이라고 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요즘에 워낙 그렇죠. 사건이 많아서 그래서 이상한 영상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고 사적인 산과 들의 영상, 가족 영상 이런 걸 만든 것들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언행이 조금 불쾌한 언행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적인 일을 하면서 네. 사적인 내용을 조금 보낸다. 뭐 이 뉴스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그 공무원이 그 해당 피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분에게 보낸 문자 보니까 뭐 자신을 담당 오빠, 뭐 늙은 오빠, 뭐 이렇게 칭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자가격리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지 교수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앱을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면 하루 2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전담 공무원이 이제 투입이 되고 오전에 한번 저녁에 한번 보고를 하는데 그 증상을 먼저 공무원이 묻고 격리 장소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벨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화상으로 또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다른 데 가서 핸드폰을 놔두고 가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자가 방문을 해서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멀리서 이제 손을 흔들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공적인 일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사적인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이 글자를 왜 드렸냐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포멀한 노멀한 방식이라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의 격리 상황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주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오는 게 맞지만은 사진 찍어서 확인해주면 내가 그거 믿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 얼굴 안 나와 찍어달라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불시 점검 본인이 나기 싫으니까 현관문 빼꼼히 열고 형체만 셀카를 찍어서 부탁해요. 뭐 이건 비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약간 공적인 대화이기보다는 네. 약간 사적인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연인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쵸. 조금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말들을 그쵸, 좀 그쵸. 섞어서 던졌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오해가 깊어질 만한 단어가 오빠란 단어였는데요. 2번 썼어요, 이 동무원이. 격리 전날, 격리가 끝나기 딱 전날 언제든지 늙은 오빠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담당 오빠야가 마지막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빠라고 스스로를 칭하거든요. 제가 그
자가격리자가 됐더라도 이런 단어를 들었으면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취재를 얘기를 했을 때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 이게 성희롱이다. 그리고 영상이라고 얘기가 들었을 때는 약간 이상한 영상이 있겠구나. 그리고 문제가 커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물론 이제 사람 간의 대화에서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그 이상의 약간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해당 공무원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전문을 봤다는 거는 김혜 씨가 전문을 공개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었다, 호의였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루에 2번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거라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인사치레 문자나 영상으로 자기는 대체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자가격리자 앱에서 격리자 위치가 안 뜨면 그때 전화나 문자를 보내 확인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영상이나 뭐 가족 이런 자영 이런 걸 많이 보낸 이유는 자신이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찍은 것을 뭐 호의를 통해서 보낸 건데 싫다고 했으면 안 보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어요. 싫다고 했으면 안 보냈을 거다. 근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애초부터 대답을 안 하거나 호의적으로 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2018년 뭐 안산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자기를 계속 오빠라고 칭하게 한 거예요. 오빠라 불러달라, 오빠가 그랬잖아, 오빠가 해줄게.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다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검증을 거쳐서 보니까 이게 충분히 성희롱의 여지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남성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뭔가 다르게 느끼게 했다면 나는 호의로 베풀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좀 심하면 성희롱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 많이 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여자들이 진출하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평소에 쓰던 것들을 거리낌 없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알고 보면 별 이유가 없이 했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왜?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렇구나, 내가 그럼 바꿔야겠지, 이렇게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이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희롱 교육. 성희롱 교육을 예, 성희롱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조금 단어를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워낙 언론에서 많이 왈가왈부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좀 일어났다고 보고 이제 김혜 씨에서는 문책을 좀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어떤 형식의 징계가 될지 뭐 어떤 걸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 이제 인사위원회 해부 조치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원 업무나 이런 걸로 상당히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사실 많은 공무원들까지, 다른 공무원들까지 좀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바람이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에는 썰,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3년 전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추진해온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합의문에 발표한 대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이 적정한지
총리실 주재로 논의하고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 따르기로 한다라고 하는 범위와 그다음에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거쳤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재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은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좀 논의돼 왔던 이슈죠. 저도 좀 취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바로 김해 신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기도 하고. 우선 조금 현재 진행되는 것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난해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서 총리실 검증 뭐 이렇게 검토하기로 했죠. 네, 지금 총리실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이제 명람권에서는 왜 진척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전부터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밀양이냐 김해를 놓고 좀 줄다리기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후로도 이제 이 김해공항 확장이 맞느냐 계속 얘기가 많았었고 특히 우리 김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안전 문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계속 주장이 됐고 이제 부울경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손을 잡고 지난해 그 대국민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 판단이 났고 그 총리실 재검증까지 간 지금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겠지만 김해공항을 단순히 확장하는 거하고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만든다는 건 동남권을 명심상부한 국제공항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김해공항을 고쳐 쓰겠다고 그 국토부가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쪽 그 부울경 검증단에서 이 고쳐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고 고쳐봤자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 어떤 경제나 이런 걸 봤을 때 동남권 관문공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국토부에서 내놨던 그 검증 결과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틀린 것도 너무 많고 안전 문제 때문에도 너무 많고 뭐 당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공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리투성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이제 총선 전에 마무리가 될까 싶었는데 코로나19 사태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사들 두드려 보니까 별로 이걸 총선 전에 이슈로 터뜨려 봤자 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밀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민들도 오는 총선 전까지는 검증을 끝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울경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남권 관문공항 인식조사 결과 부울경 지역민 54.1%가 신공항의 정치적 쟁점화를 막기 위해 총선 전 검증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의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조사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울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28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진행했으며 95%의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김해 신공항에 대한 재검토는 결국 총선이 끝난 이후로 이제 미뤄졌잖아요. 여러 가지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난 이유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들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렇게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부울경에서 원하는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인데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에요. 앞에가 뭐가 많이 붙죠. 근데 우리 지금 김해공항 확장을 해서 이제 김해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24시간도 불가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동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검증단의 검증 결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점 지적이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해 지역의 소음 안전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김해 지역의 소음 안전 문제는 이제 V자 활주로 이게 문제인데 이 활주로 자체가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가다 보면 김해 뭐 내동부터 시작해서 김해 전역에 그냥 계속 비행기가 1분에 한 대씩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소음 고통 그리고 또 김해 쪽으로 날아오다 보면은 산들이 좀 꽤 있습니다. 뭐 이모산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산들이 있는데 산과도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소음 안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김해공항은 활주로 북쪽에 있는 돛대산, 신어산 등 장애물로 이륙 시 급선회나 급상승이 이루어지고 착륙할 때는 조종사들이 180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 조종사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문제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2002년도에 보니까 이제 돛대산에 이제 밀항기가 추락하면서부터 이 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제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비행기 착륙 자체가 바람의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2002년 사고 같은 경우에도 남에서 북으로 이제 먼저 착륙을 하라고 허가를 했는데 이제 바람이 바뀌면서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착륙을 하다 그대로 추락을 했고 이제 탑승자 166명 중에 129명이 사망할 만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김해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돛대산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군다나 신공항이면 비행기가 더 많이 날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또 워낙에 요즘에 고층 그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V자 활주로, V자 활주로 하면 사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무슨 V자가 무슨 V자지? 원래 김해 현재 지금 활주로가 그 아까 말한 그 사고 났던 돛대산 하고 그 바로 뒤에가 이모산이 있어요. 이렇게 높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데 거기에서 40도 각도로 김해시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그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11자로 바꾸자고 자꾸 이제 새로운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15년 전에 사고 트라우마, 돛대산 사고 트라우마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당사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관문공항도 좋지만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주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V자를 11자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죠. 11자 활주로가 계속 꾸준히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김해시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V자 같은 경우는 김해시를 관통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이 활주로를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11자로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김해시의 입장에서는 소음과 안전을 조금 안전적으로도 괜찮고 소음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이제 이 11자로 남쪽으로 내리면 이제 이 아래쪽에 딱 활주로가 맞물리는 지역에 에코 델타 시티라고 이제 건설이 계획 중인 곳이 있어요. 거기랑 딱 겹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11자로 만들게 되면 에코 델타 시티도 소음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산시는 뭐하러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그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결국은 그 나름대로 이제 부산과 경남에서 합의를 한 게 그러면 여기서 짓지 말자. 이런 얘기가 돼서 지금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신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V자 활주로가 용량 증가가 38%밖에 안 된대요. 자기들은 원래 100%를 더 200%를 하려고 목표를 했는데 그러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자형으로 하게 되면 밑으로 부산 쪽으로 조금 내려오긴 해야 되지만 그 초대형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거리인 4km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로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고 남해고속도로 그 위로 이제 활주로가 지나가야 되고. 국토교통부의 V자 신활주로를 찬성하는 후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후보와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반대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와 무소속 이영철 후보는 주민소음과 안전 문제가 있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김해갑 에서 이번에 삼선한 민홍철 국회의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경남과 부산 지역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또 할 건데, 그러면은 좀 더 힘을 실어서 이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모습을 좀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20대 국회의원에서 굉장히 그 김해공항 이 검증에 좀 힘을 쏟았던 김정호 의원도 다시 재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이제 앞으로 무조건 이제 확 반대를 해서 그리고 결국은 다른 신공항으로 가덕도든 어디든 조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김해 신공항이 지금 김해공항 자체도 지금 엄청난 수요가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동남권에 전체 우리나라의 동남권의 관문공항이라고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보면 굉장히 큰 공항이어야만이 이 관문공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는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피해도 줄이고 그 다음에 원래 당초 목적을 그대로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믿고 또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경남도민의 수건 사업이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 바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지난해 1월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 발전 방향의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남부 내륙철도. 김경수 경남지사 1호 공약이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으로 조기 착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경남도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의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목표는 파급력의 극대화. 이를 위해 경남은 4개 부문, 6개 권역별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경남은 교통, 물류, 문화관광, 산업경제, 지역개발을 통해 서울 거제 2시간 생활권, 관광 종사자 수 5만여 명, 청년 취업자 수 40만 명, 제조업 부가가치 15%를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6개 권역별로는 역세권을 이용한 차별화된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네, 경남도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연계한 경남도의 비전을 제시를 했네요. 예, 그 경남도가 경남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최근에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이라는 조금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조금 완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큼지막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철도 우리 건설에 따른 이제 우리 도내 부분별, 권역별 이제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는 남북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 관광, 산업,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4개 부분을 좀 크게 놨고 권역은 6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새로운 이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럼 철도 하나 낳는 게 지금도 철도가 많이 놓여 있는데 그거 하나 들은 게 이렇게 그랜드 비전이라고 설정을 할 만큼 큰 발전을 가져올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꼽는다면 교통, 물류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 거죠. 예. 이 4개 부분별 이제 목표 중에 교통, 물류 부분에는 이제 남북 내륙 고속철도의 가장 장점이 수도권과 이제 남해안을 2시간대로 잇는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거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아침에 서울로 가서 관광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서울 계신 분들도 이제 2시간대로 이제 거제를 와서 당일 숙박을 하면 가장 좋지만 당일 와서 갈 수 있는, 거의 강원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비슷한데 2시간이지만 2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교통 부분을 보면 이제 고속철도 이제 역사와 이제 교통망 이제 연계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IC 나들목과의 이제 접근율이 지금 현재 한 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100%까지 끌어올려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교통 물류 부분을 짚어봤는데 문화 관광 부분에서도 아니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관광도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 관광 총량을 지금의 1.5배 정도 늘린다고 하고 또 종사자, 그러니까 이 그 철도를 만들면서 주변에 파급적으로 생기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사자들도 5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문화시설 한 곳당 지금 이용량 수를 봤을 때 그 현재보다 한 30%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진짜 이 그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거제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경남 같은 경우는 결국 경남의 상징이 제조업이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이 예전에는 저희가 뭐 기계, 무기 만들고 좀 무거운 제조업이었는데 네. 지금 체질 개선을 한창 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은 배로 옮겼는데 이제 가벼운 것들 고도화되면서 가벼운 것들을 하면 이 KTX하고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걸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한 15% 정도 올라간다고 나왔고 매출 1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청년 취업자 수가 11%가 이제 우리 1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남 전체 취업률을 봐서는 11%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또 파급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아까 얘기를 잠시 하다 말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관심이 가 있는 부분이 그 역이 들어서는 곳에 대한 역세권 발전. 그쵸.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만큼 또 그 지역에는 기대도 크고 지금 역사 후보지 선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그 거제시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거제시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역사 후보지를 최종 2군데 우선순위 없이 정했습니다. 그 2군데 중 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등면 그리고 이제 상문동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를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종착지인 거제에서는 최근 사등면과 상문동 등 2곳을 역사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민 간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제시는 오는 11월까지 최종 종착역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11월 말쯤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아마 그 역사 입지가 선정이 되고 이후 실시 설계 그리고 조기 착공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신설이 확정된 지역부터 역사 위치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변경준 거제시장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종착역 후보지를 이렇게 2군데로 설정한 이유가 빠르게 선정한 이유가 국토부에서 조금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종착역이 결정돼야 노선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천에서 이제 거제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공론화 과정이 한 달로 너무 짧았다. 뭐 이런 이제 시민사회에 좀 우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좀 불식이 됐고 이제 오는 이제 2022년 조기 착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기 착공을 목표로 조금 더 뭐 시민이나 아니면 조금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남부내륙철도의 당초 계획은 김천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등 6개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예정지가 아닌 의령과 거창군 등이 역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창원시가 진주를 빼고 함안 궁북을 통과하듯 노선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을 둘러싼 지자체 간 신경전에 지난 경남도의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조기 착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종착역이 정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종착역만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역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보면 역사 유치가 그만큼 의미도 크고 기대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역사 유치를 두고 또 지자체 간의 갈등 또 노선 변경에 대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앞서 한번 제가 했었죠. 이 기자회견에서 네.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창원시가 이제 지난해 말 국토부에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노선을 변경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변경되는 당사자 중에 한 곳이 이제 진주시. 진주시는 이제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갈등이 좀 빚어졌었는데요. 지금 또 창원시가 뭐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입장을 또 요청을 했죠.
예, 이 직선화 관련 이야기를 창원시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진주시나 이제 창원시 둘 다 입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진주 같은 경우에 서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도시고 네. 이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하는데 네. 왜 창원시가 이제 함안 군북 직선하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함안 군북 노선이 뭐 이제 공기나 뭐 이렇게 비용은 절약된다고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결과고 관광객 유치나 뭐 편의성을 좀 목적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조금 진주 쪽이나 뭐 이렇게 남해안으로 바로 가는 노선을 조금 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내륙철도가 신설이 돼도 창원 중앙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를 했든 단축 시간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편도가 지금 16회가 운행 중인데 이 경전선에 오히려 KTX 운행하는 이게 또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창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함안 군북 쪽으로 하면 창원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용객 수가 한 2배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쪽으로 이제 진주 쪽에 KTX를 하게 되면 절반으로 운행 횟수가 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만하고 결국 여러 상황으로 보면 효율성과 가성비 측면에서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창원시 논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장 기자님 말씀하신 원래 취지를 네. 왜 에타가 면제가 됐냐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 경남 원래 저 고속철 이름이 처음에는 서부 경남 고속철이었거든요. 서부 경남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속철 그런 취지로 그 수익성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타를 면제를 해줬단 말이죠. 결국에 이제 처음에 좀 그 원래 목적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국토 종합 발전 취지를 존중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김해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원래 하려는 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부분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 경남 물론 돈에 뭐 사람 많이 타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서부 경남의 발전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논란 자체가 걱정인 게 어쨌든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 되든 빨리 해야지 이게 효과가 빨리 나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자꾸 논란이 되고 없었던 주장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갈등이 빚어지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늦춰지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수건 사업으로 이 사업을 기대했던 서부 경남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얻어낸 사업인데 그걸 다시 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고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게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노선 변경 창원시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래 처음 남부내륙철도를 공약으로 내건 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거의 공약 뭐 상위 5순위 안에 들었던 공약이고 그 이후에 김경수 도지사는 공약이 뭐였냐면 조기 착공이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서부 경남 KTX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지금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2022년 조기 착공 그리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선 갈등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경남 전체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제 각자 오늘 전해드린 이슈 중에 하나씩 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민 기자, 어떤 소식을 픽을 할까요? 네, 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야기를 이제 저희 기자회견에서만 벌써 두 번째로 다룰 정도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보면 말을 할수록 다시 오늘 좀 깨우친 게 본래의 목적, 본래의 기능을 좀 살릴 수 있는 좀 안이 빨리 나와서 좀 빠르게 조기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봉 기자는 어떤 기사를 픽을 했을까요? 저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김해 신공항이 이제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여기도 하루빨리 조금 결정이 나서 이제 우리 경남 발전, 동남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공항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진상 교수님의 픽은 어떤 소식이에요? 네, 저는 공무원의 사적 문자.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게 굉장히 범죄 행위가 될지 안 될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애매한 사건이었는데 참 조심해야겠다 생각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픽한 이슈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이슈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